한중 기술 전쟁의 이면에는 결국 중국 제조 2025 기술 패권, 테크노 헤게모니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올 정도로 5G라든가 그 첨단 기술을 둘러싼 결국 기술 전쟁이다. 또 그 미중 간의 어떤 이런 무역 전쟁, 또 기술 패권 전쟁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는지, 또 그 본질이 뭔지, 어떤 전략과 어떤 대응이 필요한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좋은 말씀 주실 것으로 기대를 하고요. 2025를 통해서 단순히 국산화를 통해서 뭐 자립화를 하겠다는 정도가 아니고 특정 기술 부분에서 결국은 이 미국을 능가하겠다 하는 부분 쪽까지 이 목표를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미국을 크게 이제 불편하게 만든 거라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중국이 제조 2025를 통해서 뭐 국산화를 통하고 제조 강국이 된다고 하지만 사실 국제 무역 질서에 있어서 완벽하게 자급자족을 통해서 모든 영역에서 국산화를 통해서 강국을 이룬 나라는 없는 것이거든요. 보호무역주의에서 이렇게 잴 때 이게 갖는 의미는 이 통상 환경이 지금 사실 많이 달라진다는 것이죠. 이 통상 환경 변화에 대해서 인식을 좀 해야 되는 게 아니냐 하는 것이죠. 외형적인 변화뿐만 아니라 내부적으로도 상당히 구조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혁신에 있어서도 미국을 따라잡고 있는 것인가 하는 부분인 거죠. 이와 관련해서 하나씩 이제 따져보게 되면 이 고성능 컴퓨터 부분 쪽입니다. 오바마 대통령 때 오바마 대통령이 중국이 먼저 이 슈퍼컴퓨터 부분 쪽을 성공하는 걸 보고 뭐 이렇게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우리도 한때 그랬는데 모든 부분에 다 우리가 앞섰는데 중국이 앞서간다. 인공지능 분야 특히 소프트 부분 쪽입니다. 그러니까 이 인공지능 분야도 지금은 이제 아직까지는 뭐 미국이 앞서 있다고 이제 볼 수가 있긴 있는데 다소 좀 안도하는 이런 영역입니다. 이 반도체인데 중국이 미국에 비해서 가장 뒤처진 첨단 제조 분야가 이 반도체입니다. 그리고 통신 장비 관련해서는 뭐 다 아시는 대로 화웨이가 스마트폰으로 시작했습니다만 기밀 유출이라든가 지식재산 침해가 있어서 여러 가지 뭐 국가 안보 문제와 연결해가지고 사실은 이제 캐나다에서까지 체포를 해서 제재를 가하는 형태로가 되고 철학과 또 원칙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때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될 두 원칙은 커먼 굿 개념인 것 같습니다. 커먼 굿, 공동선의 개념인 것인데 이것이 결국은 모든 다 참여자들이 다 같이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우리가 잘 지켜오고 있는 룰이 있지 않는가. 소위 말하는 골든 룰입니다. 내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을 하라 하는 이런 골든 룰이 있지 않습니까? 결국 마지막 전선에서 싸움을 하는 이 병사들로 치면 기업인데 기업이 사실은 이런 새로운 변화되는 기술 패권 경쟁 상황과 통상 상황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너무 사실은 고려를 안 하고 있는 게 제일 문제인 거예요. 아까 이건 기업의 미래 신기술 투자 활성화 여건 조성에 더 좀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 그 미래 신기술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는데도 이제 신성장의 그 발굴의 전략성을 좀 더 강화할 필요가 있겠다는데 중국을 고려하는 이제 성장 동력 발굴도 구체적으로 체계적으로 좀 한 섹션을 만들어서 들어가야 된다. 그 동안은 대부분이 선진국 시장을 놓고 사실 이야기를 했거든요. 기존에 상용화돼 있거나 이미 범용 기술이라 할지라도 국내 기업들이 그 기업에서 독자적인 경쟁 우위를 확보하는 시장을 발견하고 그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서 필요한 요소 기술, 필요 기술을 오히려 제공해 주는 것도 첨단 기술 육성을 못지않게 중요하다. 국내 기업에 대한 어떤 정도 신뢰를 좀 하고 좀 믿고 또 그 기업의 장기 전략을 적용해서 한번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순수한 의미에서의 패권 전쟁 사이에 있는 경제하고 패권을 연결하는 그 중간적인 위상을 가진 게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는 과학기술이고 하나는 에너지입니다. 신산업의 각 영역에서 나타나는 블록화는 생각보다 굉장히 빠를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미국하고 중국의 이해가 여기서는 조금 일치하는 면이 있습니다. 지나치게 다각화되어 있다. 그다음 기업 수가 적다. 그다음에 소수 지분 참여 같은 유연한 형태의 협력에 능숙하지 않다. 이런 것들이 우리 기업들이 직면하게 될 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체적인 기술 수준이 저희 키스텝에서 2018년도 기술 수준 평가를 보면 미국을 100으로 봤을 때 미국의 76.9%, 중국이 76%인데 그 시간적 격차는 3.8년으로 똑같이 나왔고 그다음에 이제 논문 특허 증가율이 중국이 1위라는 건 이미 많이 알려졌고 인공지능 같은 경우는 이미 중국이 굉장히 앞서 있고 IT 같은 경우도 실제 필드에서 계시는 분들이나 여쭤보면은 앞서 있다는 거는 이미 다 아시는 팩트입니다.
저는 산산협력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표준도 말씀을 하셨지만 오픈 플랫폼 같은 경우도 어떻게 좀 대응을 해야 될 것이냐, 우리는 만들어야 될 것이냐라고 이제 앞으로 우리나라는 얘기를 할 것 같은 느낌은 있는데 그쪽에 들어가서 또 어떻게 플레이를 잘할 것인지도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인력 문제. 오픈 이노베이션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저는 인력의 오픈 이노베이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항상 워스트 케이스를 가정을 하고 짜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이 좀 우리나라가 좀 약하지 않았나, 그런 부분을 정책 쪽에서는 뭐 저희 키스텝 저를 포함해서 고민을 더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